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반도체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의 고점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하이브 등 K 콘텐츠 관련 종목의 상승률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지수가 28포인트 상승한 304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자, 전일 20일 이평선을 살짝 돌파한 이후에 상승세,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지수도 17포인트 상승한 1011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강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지수 상승뿐이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도 상당히 좋았죠. 자, 종목 등락수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574개, 하락 종목이 271개로서요. 2배 이상 상승 종목이 많았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상승 종목이 109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267개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런 종합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지수가 상승할 때는 그렇죠? 수익 내기가 상당히 좀 편안하게 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난 8월이나 9월 달처럼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종목 접근을 하기 전에 일단 시장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또 아시아 증시 보면 전일 약세를 보였던 일본 증시가 1.7% 상승을 했고, 전일 상승세로 마감됐던 중국 증시는 0.3% 하락 마감. 전일 강보합순이었던 대만 증시도요, 상승세 0.8% 상승 마감하면서, 자, 글로벌 증시 안정이죠. 뭐 미국의 다우라든지 S&P가 또 사상 최고가고, 또 이 나스닥 지수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적인 상승 흐름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이 내면에 흐르는 힘이 그죠? 뭐 다시 2,900이라든지 그걸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일단 3,100선이나 3,200선까지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흐름 지속되는데,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오늘 거래량이 5억 4천만 주, 거래 대금이 9조 2천억, 상당히 적죠. 그죠? 자,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 증가, 거래 대금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데,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주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적다. 그러면 아직은 이 힘 있는 세력들이 매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늘 상승세는 뭐 긍정적이지만은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이러한 부분, 또 오늘 선물 시장 쪽에서도 그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한 3,800억 매도를 하고, 또 미결제가 한 1,500계약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선물 시장 쪽에서 어떤 뚜렷한 그죠? 방향성의 결정이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죠? 이번 지수 상승은 조금 좀 탄력이 약간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자 해서, 우리가 이제 1차 목표 뭐 3,100이라든지 이 3,200을 조금 좀 맥심으로 보면서 좀 시장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환율 부분 보면은 전일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약세는 이어졌어요. 하지만 약보합 수준이죠. 한 0.8원 하락한 1167원 60전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환율이 1200원까지 갔다가 1160원대까지 하락한 이유를 보면요, 일단은 우리 환율 부분 보면은 중국의 위안화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 시장의 그렇죠?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중국 위안화도 그렇죠? 약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동반적으로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긍정적이라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도 한 1,000억대 매수를 하고, 기관도 3,000억대 매수인데, 특히 어제 오늘 이 기관들, 특히 이제 금융 투자는 이 선물 시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선물 시장 쪽에 금융 투자에서 1,200억을 매수를 했는데,
현물 쪽에서도 거래소장 쪽에서 2,700억대를 매수를 했다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 금융투자 매수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뭐 시장 흐름을 보면은 오늘 하이닉스하고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4조 영업이익이 한 1천억대 나오면서 2년 반 만에 최대치가 나서서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전망치에는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지만은 일단 긍정적이다. 근데 주가는 한 2% 정도 상승에 그쳤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조금 선반영,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가 한 나흘 연속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뒷부분에 가서요. 우리 고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어제 좀 강세 보였던 유진테크는 조금 1.5% 상승에 그치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좀 전일 낙했던 FSD가 2.8, 그렇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어제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 4%대 상승 보이고, LOT 백금이 2.1%, 어제 유진테크와 같이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네페스도 한 1.3% 상승에 그치는 모습에서 조금 지금 어떠한 것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막 끌고 가기보다는 그렇죠? 좀 순환 양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종합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시장 올라가는 것만큼 상승하는 수준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아직은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시장을 따라가는 정도로 멈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너무 공격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설명하면서 IT 쪽인 이 삼성전기 실적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데 주가는 연중 최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좀 싸게 살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왔죠. 3.8% 상승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V자 반등 이런 거보다는 좀 완만한 움직임이 시장이 가는 것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이 됐지만 그렇죠? 원체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 전망치에 부합 내지 조금 하회하는 그러한 수준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좀 약세, 약보합으로 움직이다 실적 발표하면서 소폭 강보합 수준이죠. 1.1% 상승하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자동차 쪽이 조금 탄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이에요. 3분기 실적은 어차피 조금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하회할 걸로 전망이 돼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좀 대형주 쪽으로 좀 이끌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서 오늘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강한 V자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나.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도 그렇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완만한 움직임.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대형주가, 그러니까 종합지수 대비해서 대형주가 상승률이 더 작고 하락폭이 더 크고 오히려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어제 우리가 현대차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게임 체인저가 좀 나타날 수 있나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가 시장 반응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대차가 연간 차량 판매들 기존의 416만 대에서
400만 대로 하향했죠. 그러한 부분들. 뭐 아무튼 실적 발표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시장 반응은 조금 뭐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쪽은 테슬라 주가가 아침에 저 이제 출근해서 테슬라의 주가를 보는데 12% 아주 사상 최고가 1000달러를 돌파했죠. 11%나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침에 2차 전지 관련 종목 주로 이제 우리가 한 8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아침에 출발은 좋았죠. 그렇죠? 아침에 출발해서 쭉 당겨주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내 좀 대밀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조정도 걱정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올라갈 것도 같고 지금 한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쉬어갈 자리고 하고 크게 빼는 모습도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제 뭐 대주전자라든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대주전자 3.7%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이런 모습. 다른 여타 뭐 우리가 첨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터리얼즈, SKC, 뭐 삼성 SDI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조금 탄력이 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 봤을 때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조금 비중이 큰 분들은 좀 줄여서 이 심리면을 봤을 때 이게 지금 강하게 만약에 지금 반도체 주가처럼 지금 2차 전지들이 조금 바닥권이라면 아마 이러한 재료를 넣으면 크게 올라갔을 텐데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나와도 좀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좀 2차 전지는 지금 막 매매, 솔직히 뭐 단기 매매는 뭐 상관없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중기로적으로 중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부담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산 푸어셀, 비나테, 하나솔루션 말씀드리는데 자, 두산 푸어셀이 드디어 오늘 강한 상승 한 7% 상승했죠. 비나텍이 0.1% 강보와 하나솔루션은 어제 상승했다고 한 0.4% 정도 약보합으로 마감됐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아마 친환경 에너지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이슈화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뭐 풍력주 하나 더 넣는다면은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죠. 근데 저는 수소라든지 태양광 쪽죠.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K 콘텐츠.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 엔터 종목군들 움직임이 적대서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돌파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 하이브 4.9% 상승, SM은 9%. 자, SM이 오늘 그 4대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컸던 이유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재개가 되면은 SM 같은 경우가 좀 비중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SM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 9% 하이브도 4.9% 상승. 자, 이러면서 역사적인 고점 돌파. 아마 하이브도 종가 기준으로는 역사적인 신고가. 이러한 부분들. 목표가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우리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14년도죠. 14년도에 이 화장품 종목이 올라갔던 배경이 지금 이러한 K 콘텐츠 관련 종목과 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때 주가 상승률과 지금 주가 상승률 비교를 하면서 한번 참고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제 드라마 제작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어제 하락이 멈추고 0.4% 상승, 그죠? 그리고 게임주인 넷마블이 1.1%. 요러한 부분에 봤을 때, 오히려 중소형 종목장이, 그러니까는 저는 오늘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면서 좀 게임 체인저를 해서 좀 업종 대표주 대형주들로 매기가 좀 몰리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냥 시장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낙폭 가대, 삼성전기처럼 그러한 자율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오히려 중소형 종목군들로 오히려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보면 회원가입 문의 있죠. 자, 좀 주가 변동성이 크고 또 시장에 대한 판단을 잘못 세우면요, 추격 매수, 추격 매도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뚜렷한 기준, 조금 불안할 때는 조금 들어가는 비중을, 그죠? 좀 적게 하고, 그리고 좀 짧게 치고, 그리고 좀 시장이, 우리가 최근대로 말씀드렸듯이, 요번 2, 3일, 3, 4일 조정 받으면은, 그죠? 그런 식으로면 좀 밀릴 때 들어가서 사면 좀 안정적으로. 만약에 내가 밀릴 때 들어가도,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더 빠진다 해도 조정 받을 때 이미 3, 4일 조정 받을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한번 반등 주면서 빠져나올, 그죠? 기회는 충분히 많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을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는 맨 끝에 한번 그걸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최근에 종합지수를 분석을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 그렇죠?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금 고점을 찍고 또 수출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 달에 고점 찍고 조금 계속적인 하향 추세, 하향까지는 아니도 상승률이 그렇죠? 작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업 실적은 계속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고, 근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을 너무 불안하게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마 올해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간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최고의 실적이 나왔던 때가 2018년 58조가 삼성전자의 최대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다. 자, 2018년도는 이때죠. 오히려 12월 달이니까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건 이때쯤이니까. 근데 오히려 주가는 1년 내내 빠졌다. 자, 19년도에는 27조로 1년 만에 영업이익이 반 이상이 줄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죠? 자, 19년도면 이때입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이 부진한데도 올라오죠. 그리고 작년에 36조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올해 한 50조 원 정도 바라보죠. 근데 주가가 하락했는데 아까 말대로 이러한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라든지 경기 정점론이라든지 뭐 수출 감소 뭐 그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 우리 반도체 디램 고점론에 대해서 설명하지만은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서 디램 가격 고점은 일축했죠. 한번 그 부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가는 이미 조금 실적이라든지 그 부진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그죠? 7만 원 깨지고 내려갔던 부분이 어느 정도 그죠? 좀 바닥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 부분이 반도체 디램 가격인데요. 자, 이건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부분의 일부분인데요. 시장의 4분기 디램 가격이 크게 하락할 거라는 전망치가 형성되어 있으나 생각보다 덜 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4분기 디램 계약 체결 결과를 보면 PC와 모바일 디램 가격은 보합 정도, 그죠? 그리고 서버 디램은 5% 미만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시장에서는 크게 하락할 걸로 여기 보면 4분기 PC의 경우 10% 내리는 등 하락할 걸로 보이나, 그죠? 오히려 PC가 소폭 하락에 그쳤고, 그죠? 그리고 서버는 한 자리 중반대가 생각보다 반도체 디램 가격의 하락폭이 제한적이다라는 그러한 리포트고, 그래서 고점론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도 SK 하이닉스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나온 거죠. 향후 업황도 긍정적 읽으며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에 선을 그었다. 그죠? 이 SK 하이닉스의 부사장은 그죠?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지금 공급과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급을 같이 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 반도체 디램 가격 고점론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크게 하락했는데 저는 다시 회복하고 아까 삼성전자 실적 부분에 봤을 때도 올해 50조 내년에는 더 좋아지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뭐 디램도 있지만은 그죠? 또 우리가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도 보면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어느 정도 바닥치지 않았나. 특히 3분기 실적은 조금 적자까지 나오지만 넷패스가 4분기 내년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그 실적 전망치를 한번 봐보십시오. 넷패스 그러니까 한 군데 증권사보다 여러 개의 증권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넷패스 상당히 좋아지고 유진테크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좀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 저는 5G 통신 장비주인데 오늘 RFH에 대한 실적 나왔는데 3분기 실적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도 안 좋았고 3분기도 조금 안 좋지만은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256억으로서 한 300% 이상 증가한다 그러죠. 아마 전반적으로 5G 통신 장비 업체들이 같은 맥락으로 옮기다. RFH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를 또 만드는 회사죠.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요 종목군들 죠. 최근에 바닥권에서 실적은 지금 계속적으로 크게 회복은 못했지만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주가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V자 반등해서 다시 고점까지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더라도 낙폭에 따른 좀 강한 반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보초를 쓴다라는 마음 갖고 들어가면은 한 20% 이상은 조만간에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여기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조금 기다려서 수익 내겠다 하시는 분들 5G 통신 장비주도 우리가 5G 통신 장비 한 6개 종목 보죠. RFHIC,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KMW, HFR, 그죠? 그리고 에이스테크인가요? 그러한 종목군들 좀 한번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뇨. 조금 시간을 갖고 하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 부분은 좌측에 있는 것은 아마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2014년도에 화장품주들이 크게 올라간 코리아나 같은 경우가 2013년 12월에 1200원짜리가 15년 5월 1년 반 정도 된 거죠. 18,000원까지 15배 상승을 하고 한국 화장품이 한 1년 이거는 한 1년 2개월 만이네요. 14배. 아모레 퍼시픽 85,000원까지가 45만원대 한 5배 정도. 그죠? 한국 콜마도 한 2만원 정도 수준에서 13만원까지 한 5.5배 정도. 그죠? 이것이 코리아나 주가인데, 그죠? 단기 아주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서, 이러한 흐름이 그때 2014년도에 화장품 갔던 이유가, 그죠? 해외 중국 진출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때 화장품 자체 경쟁력도 있겠지만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죠? 이 화장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마이네임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BTS 그죠? 이러한 콘텐츠로서 K 콘텐츠로서 그죠?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날리면서 그죠?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이브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는데 올해 2천억 가까이 될 테고 내년 4천억 좀 전망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엔터주 하이브 이게 이제 장중에서 정확하지만 145%밖에 안 땄어요. 저점 대비. SM은 20년 전 대비하면 많이 올랐지만은 최근 저점 대비하면 한 400%, YG 엔터가 274%. 그죠? 크게 안 떴죠. 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위지익 스튜디오가 한 1100%, 뉴가 그러니까 10배, 11배가 낮다는 얘기예요. 덱스터도 7배.
A 스토리가 한 13배, 그죠? 뭐 J 컨텐트리 200%,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한 80%밖에 안 떴다, 그죠? 자, 많이 뜬 것들은 좀 경계를 하고 철저하게 단기로 하지만 좀 들뜬, 아마 그러면 엔터주가 가장 덜 떴고, 그죠? 그리고 게임 업체도 보면은 이제 위메이드가 한 22배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덜 올라간 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넷마블을 많이 말씀드렸죠. 넷마블.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크래프톤, 요 두 종목 정도 보시고, 이거 좀 더 상승 여력은 전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전반적으로 못 올라간 엔터주, 그죠? 아까 말한 대로 뭐 140%, 200%, 400%밖에 안 되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화장품 같은 경우가 뭐 1500%죠. 15배니까는. 그리고 뭐 지금 드라마 같은 경우도 뭐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22배, 그죠? 이런 분 봤을 때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많이 떴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은, 그죠? 조정받으면은 계속적으로 엔터주, 하이브, SM 두 종목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이 드라마 제작, K-드라마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넷마블이나 크래프톤 쪽으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대형주가 오늘 좀 강하게 치고 갔으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기아, 현대차 뭐 이러한 종목군들로 조금 더 집중을 해도 되는데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반응을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구나. 그냥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냥 동반적인 움직임이 나올 정도고, 그러면은 이 중소형 종목군들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K 콘텐츠, K 엔터, K 드라마, K 게임 이러한 종목군들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시간이 지금 26분이 지나서 차트는 뭐 다음 기회에 어차피 뭐 계속적으로 봐왔던 종목이고 그냥 맥만 잡아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죠. 3개월에 150만원, 1년에 400만원. 좀 비싸다면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그죠? 뭐 잘 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혼자 하셔도 되지만은 자꾸 충동 매매 올라가면 따라가고 빠지면 또 따라가서 매도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뒤따라 다니다가 잘 내 생각대로 매매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한번 좀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